다루왕이 즉위하던 날 백제의 도성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도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도성 안팎의 장막에서는 장수들과 신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시장과 골목에서는 백성들이 새로운 왕의 즉위를 맞이하며 조심스러운 기대를 안고 있었다. 다루왕은 부왕 온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부왕의 뒤를 따라 전쟁터와 외교 현장을 다니며 백성의 마음과 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결단과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야 했다. 왕좌에 앉은 다루왕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젊은 왕으로서의 긴장이 동시에 어렸다.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강 유역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었다. 다루왕은 강변에 성을 쌓고 병사들의 훈련을 강화했다. 강물의 흐름과 지형을 이용하여 적의 침입을 방어할 전략을 세웠다. 철기를 확장하고 무기 제작 기술을 정비하면서 백제의 군사력은 점점 탄탄해졌다. 그 시기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 백제의 생명줄이자 나라의 중심이었다. 강을 따라 수많은 마을과 도시가 들어섰고 강물 위로는 배들이 오가며 상업과 문화가 흘러들어왔다. 중국 상인들이 백제의 도성을 찾아왔고 그들은 비단과 도자기, 각종 약재와 공예품을 싣고 왔다. 백제의 장인들은 상인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였고 백제의 도시는 점차 교역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해 갔다. 그러나 평화로운 교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쪽에서는 고구려가 세력을 확장하며 남하의 움직임을 보였다. 대무신왕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국경 근처까지 접근했고 백제의 신하들과 장수들은 긴장에 휩싸였다. 다루왕은 전쟁을 부르기보다는 방어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싸움보다 지키는 것이 왕의 도다. 적을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다. 그의 철저한 방어 전략은 백제를 보호했고 백성들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병사들은 단단한 성벽과 강변 요새 속에서 하루하루 훈련하며 나라를 지켰고 백성들은 시장과 논밭에서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다. 다루왕의 지혜와 결단은 단순한 군사적 방어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외교에도 능했고 주변 부족과의 통합을 추진했다. 강력한 외교와 결합된 군사력은 백제를 점차 마한의 땅까지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기반이 되었다. 다루왕의 뒤를 이어 기루왕과 계루왕이 즉위하였고 백제는 더욱 넓은 영역으로 번성해 갔다. 마한을 완전히 병합하며 남쪽으로 신라와 맞닿게 되었고 북쪽의 고구려와의 경계선에서도 백제의 영향력이 유지되었다. 이 시기 백제는 점차 강국으로 성장해 갔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강이 있었다. 한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나라의 삶과 문화, 경제가 흐르는 통로였다. 강을 따라 들어온 중국 상인들의 배에는 수많은 지식과 기술, 문물이 실려 있었다. 백제의 장인들은 그들의 기술을 배우며 독자적인 공예와 건축 기술을 발전시켰다. 도성 안에서는 외국 상인과 백제 상인들의 언성이 오갔고 시장은 활기로 넘쳤다. 백성들은 강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강물 위에서 오가는 배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었다. 초고왕에 이르러 백제는 마한 통합을 완성하고 남쪽과의 경계에서도 안정적인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왕실과 장수들은 한강을 중심으로 병사들의 주둔지와 시장을 조정하며 나라의 중심을 한 곳으로 묶어 통치했다. 한강 주변의 마을과 성읍은 백제의 문화와 경제를 지탱하는 거점이 되었고 한강은 백제의 미래를 상징하는 강이자 생명줄이 되었다. 백제의 병사들은 강변에서 훈련하며 강을 지켰다. 그들의 훈련은 단순한 전쟁 대비가 아니었다.
한강을 지키는 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고, 한강을 통해 들어오는 물자와 문화는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백성들은 강을 통해 운반되는 쌀과 곡식, 소금과 공예품을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도성 안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과 문화가 들어왔다. 장인들은 중국 상인들이 전해주는 도자기 제작법과 금속 세공 기술을 배우며 이를 백제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 도성의 궁전에서는 외국에서 들여온 의복과 예술품이 전시되었고, 신하들은 이를 보고 나라의 위상을 높이려 노력했다. 강과 교역, 문화의 흐름 속에서 백제는 점차 강국으로 자리 잡아갔다. 하지만 다루왕과 후계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긴장이 있었다. 북쪽 고구려의 움직임은 사라지지 않았고 언제든 국경을 위협할 수 있었다. 왕들은 단순히 강을 지키고 병력을 확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까지 살펴야 했다. 강을 중심으로 한 통치와 교역, 문화의 발전, 그리고 군사력의 유지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다. 다루왕과 초고왕 시대, 백제는 한강과 함께 숨쉬었다. 강물은 나라의 삶과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자 번영의 통로였다. 병사들의 발자취, 상인들의 오고감, 장인들의 공방, 백성들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한강 위에서 흐르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다. 왕실과 장수들은 한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강을 중심으로 한 통치와 외교, 방어 전략은 백제를 마한 통합과 남북 안정의 길로 이끌었다. 백성들은 한강에서 물길과 삶의 희망을 함께 느꼈고, 강과 나라의 역사는 서로 맞물려 함께 흘러갔다. 그리하여 다루왕에서 초고왕에 이르는 세대는 백제의 나라를 단단히 세운 시기였다. 전쟁과 외교, 문화와 교역,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한강을 중심으로 흐르며 백제는 점차 번영과 안정의 길로 나아갔다. 강과 나라, 백성과 왕 모든 것이 서로 맞물려 한 시대를 이루었다. 한강의 물결 위로는 당시 백제의 장수들과 백성들의 발자취가 스며 있었고, 그 물길은 나라의 생명줄로서 세대를 넘어 백제의 미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다루왕과 초고왕의 세대는 강과 백성, 그리고 나라를 함께 지키며 백제의 역사를 한층 단단하게 만들어갔다. 한강의 물결은 오늘도 유유히 흘렀다. 물결 위로 반짝이는 햇살은 장막과 시장을 비추고 강변의 나무들은 바람에 살랑이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그러나 강물이 잔잔할수록 그 위에 떠오르는 그림자는 더욱 길게 드리워졌다. 백제의 강가에는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갔지만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늘 북쪽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시기 백제는 부유하고 백성들은 순후하며 나라가 안정되었다. 기록에도 남아있듯이 농사는 풍성했고 백성들은 매년 제사를 올리며 삶과 죽음 그리고 하늘과 땅의 이치를 되새겼다. 강가의 논밭에는 곡식이 무성하게 자랐고 작은 마을마다 사람들이 모여 수확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다. 한강변의 시장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다. 중국 상인들의 배가 강을 따라 도착하면 은은한 비단 냄새와 철의 금속 냄새가 뒤섞였다. 상인들은 값비싼 옷과 거울을 펼치고 백제 상인들은 곡식과 가축, 공예품과 토기를 내놓았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장을 오가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낯선 물건을 바라보았다. 그 가운데 아이들은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도성의 학당과 서당에서는 한글이 아닌 한자로 적힌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세상을 배우는 법을 익혔다. 관리 제도의 기초 또한 서서히 마련되었다. 왕실과 신하들은 문서와 기록을 체계화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법과 질서를 정립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었다. 물길을 따라 교역과 문화, 학문과 제도가 흐르는 나라의 심장이었다. 그러나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요동을 장악했고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한강의 물결 위로는 북녘에서 흘러오는 피냄새가 바람을 타고 전해 오는 듯 했다. 상인들은 강가에서 거래를 하면서도 눈치를 살폈고 농부들은 논밭에서 땀을 흘리며도 한쪽 귀는 북쪽 소식에 기울였다. 강변의 젊은 장수들은 매일 활을 쏘며 훈련했다. 화살이 관역을 정확히 맞힐 때마다 그들은 숨을 고르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있었다. 언젠가 형제의 나라와 겨루게 되리라. 그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들의 심장 속에 새겨진 결의였고 한강과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그 시기 장수들은 단순히 군사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강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 적의 동향까지 익히며 전략을 세웠다. 강가의 돌과 나무를 지형으로 삼아 매복 연습을 하고 강을 건너는 적을 가상으로 삼아 전술을 연구했다. 밤이 되면 장수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훈련의 성과와 실패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실력을 점검했다. 강가에는 전쟁의 긴장과 평화로운 일상이 공존했다. 백성들은 논밭과 시장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 속에도 북쪽의 위협이 그림자처럼 스며 있었다. 장수들의 결의와 백성들의 일상은 서로 맞물려 한강과 나라를 지키는 견고한 맥을 이루었다. 한강의 물길 위로는 상인들의 배가 오갔고 강가의 마을에는 농부들의 발걸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넘쳤다. 그러나 밤이 되면 바람 속에 북쪽의 군마 울음소리와 칼날의 금속 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치는 듯 했다. 강가의 젊은 장수들은 불멍 속에서 눈을 빛내며 서로에게 다짐했다. 우리의 강과 백성을 지켜내리라. 반드시. 그들의 결의는 단순한 군사적 다짐이 아니었다. 백성들을 지키고 나라를 보존하며 한강과 함께 번영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 강가의 돌과 나무, 물결과 바람, 그리고 강 위를 오가는 배와 사람들의 발자국 속에서 백제의 미래가 자라나고 있었다. 강물은 늘 흐르듯 백제의 시간도 흘렀다. 농부들은 매년 논밭에서 씨를 뿌리고 거두었고 장인들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도시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장수들은 강가에서 전술을 연습하며 나라를 지킬 준비를 했고 어린이들은 학문을 배우며 미래를 준비했다. 한강은 나라의 숨결이자 생명줄이었다. 그러나 강가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도 긴장은 늘 존재했다. 북쪽의 고구려가 언제 남하할지 알 수 없었고 백제의 장수들은 언제든 형제의 나라와 맞설 날을 대비해야 했다. 아이들은 아직 그 위험을 알지 못했지만 강과 시장, 마을 속에 스며든 평화와 풍요 속에서 자라났다. 그 속에서 백제의 문화와 삶은 조용히 단단해졌다. 한낮 강가의 햇살 아래서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고 장인들은 도자기와 금속 세공을 연마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저녁이면 장수들은 활과 칼을 손에 들고 강을 바라보며 북쪽을 주시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북쪽에서 날아오는 불길한 소식과 피냄새를 맡으며 그들은 서로 눈빛으로 다짐했다. 백성을 지키고 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자. 그렇게 한강의 물결 위로 평화와 긴장이 동시에 흐르며 백제의 미래를 꿈꾸는 강가의 풍경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었다. 백성들의 웃음, 장수들의 결의, 장인들의 손길, 상인들의 배 모든 것이 한강과 함께 살아 숨쉬며 나라의 생명줄을 이루고 있었다. 한강의 물결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제의 희망과 결의, 삶과 문화, 전쟁과 평화를 담아 흐르는 나라의 맥박이었다. 강가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갔고 한강 위에서 백제의 미래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한강의 물결은 언제나처럼 유유히 흘렀다. 햇살이 강 위에 반짝이며 금빛을 뿌릴 때 강가의 마을과 도시도 함께 깨어났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백성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어린 아이들은 학당으로 향했고 장인들은 도자기와 금속을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비단과 철, 옥과 거울을 정리하며 준비했다. 한강은 여전히 나라의 생명줄이었고 그 흐름 속에서 백제는 살아 숨쉬고 있었다. 백제는 여전히 고구려의 그림자 아래 있었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국력은 점점 남한 전역으로 뻗어가고 있었다. 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고 문화와 학문은 도성 안팎에서 꽃피었다. 온조가 세운 백제의 터전 위에서 왕실은 안정되었고 군사제도 또한 정비되어 있었다. 장수들은 강가에서 훈련하며 북쪽의 위협을 경계했지만 한편으로 백성들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삶을 이어갔다. 그날 아침 한강가의 작은 언덕 위에는 노승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오래전부터 이 강을 지켜온 듯 그의 눈빛은 강물 위를 흐르는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읽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늘의 별은 남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백제의 별이 뜰 차례다. 그 말은 단순한 점괘가 아니었다. 온조와 다루왕, 계루왕을 거쳐 근초고왕으로 이어질 세대의 미래를 내다보는 긴 역사 속의 예언과도 같았다. 노승의 눈빛은 한강 위로 흘러가는 물결과 맞물려 새롭게 다가올 시대의 숨결을 읽고 있었다. 한성의 새벽은 천천히 붉게 물들었다. 도시의 성문은 열리고 장터에는 상인들이 들어섰으며 군사들은 무기를 점검했다. 백성들의 발자국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다. 그 속에서 왕실과 신하들은 하루를 준비하며 새로운 결단과 계획을 세웠다. 온조가 세운 강의 나라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강 위를 오가는 배는 무역과 문화, 학문과 기술을 실어 나르며 백제의 성장을 돕고 있었다. 강가는 여전히 나라의 심장이자 생명줄이었고 백성들과 장수들은 그 심장 속에서 삶과 국가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했다. 군사들은 한강가에서 훈련하며 활과 칼을 다루었다. 젊은 장수들은 눈빛을 빛내며 다짐했다. 언젠가 이 나라를 진정한 강국으로 만들리라. 백성의 마음과 한강의 힘을 지켜내리라. 그 다짐은 단순한 군사적 결의가 아니었다.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번영시키며 강과 문화, 무역의 흐름을 지키겠다는 의지였다. 강가의 물결은 오늘도 흐르고 있었지만 그 위로 다가올 시대의 기운이 점차 스며들고 있었다. 도성의 궁전에서는 왕실과 신하들이 새로운 정책을 논의했다. 백제의 국력은 이미 남한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왕실은 더욱 안정된 권력을 유지하며 나라의 중심을 다졌다. 근초고왕이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왕실의 신하들은 백성을 보호하고 강과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에 힘썼다. 한강가에서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물길을 따라 배들이 오가며 교역을 이어갔다. 장인들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배우고 아이들은 학문과 글을 익혔다. 그러나 하늘과 강 그리고 북쪽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식은 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림자를 남겼다. 고구려의 세력 확장은 점점 남하를 노렸고 백제의 젊은 장수들은 언제든 이를 대비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가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새벽 햇살 아래 백성들의 웃음소리와 장수들의 단단한 결의가 한강의 물결과 어우러졌다. 노승의 예언처럼 백제의 별은 이제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온조가 세운 나라의 터전 위에서 근초고왕 시대의 찬란한 도약을 준비하며 한강과 백성들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햇살처럼 백제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군사와 백성, 장인과 학자, 상인과 왕실 모든 존재가 한강과 함께 숨쉬며 근초고왕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강의 나라는 새로운 세대의 손끝에서 진정한 제국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